네, 안녕하세요. 애터미의 효녀 심청이 샤를로즈 마스터 가수 최진아입니다. 오늘은요, 내가 A코어 체크리스트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그리고 드라잉 데스 파일업을 하는데, 나는 진짜 FM대로 했는데, 내가 왜 생각보다 이 성장이 좀 더딘 것 같지?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요거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저도, 사실 저는 제 자신이 정말 나는 FM대로 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보다 성장이 조금 더디지? 라는 생각을 좀 고민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다 내 탓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깨달음이 있어야 내 성장이 또 내적 성장이 되면서 확 성장이 되는데 제가 그걸 깨달은 게 뭐였냐면 나만 잘했구나. 그러니까 교육 사업이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중요한 거는 교육 사업이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게 정말 가슴으로 우러나와서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이론상으로 그냥 입만 나발나발을 했는지 그걸 또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 내 파트너에서 그런 행동을 했었을 때 이 사람이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를 내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좀 이 체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시간과 내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걸 계속 전달을 했는데 내 파트너가 왜 안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결국은 내가 그 파트너를 예를 들어 이 파트너가 빨리 못 알아들었으면 어떤 부분이 못 알아들으셨어요? 이렇게 했었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하나 거기에 맞게끔 자세히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이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런 뭔가 이렇게 스승의 역할이 조금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스승들 보면 제자가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체크를 해주자. 이 부분이 얘가 조금 약하네? 조금 여기를 끌어올려줘야 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항상 나는 나만 잘하는 거. 그러니까 나 혼자 하는 건 전 다 잘해요. 제가 자신 있거든요. 뭐든, 이거 하겠다. 그러면 내가 혼자 하는 거 했는데, 제가 누구를 가르치는 게, 내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내가 그게 부족해서 안 됐었던 거구나. 성장이 더뎠었던 거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보도에 우리가 이제 성공을 하면 이제 애터미에서는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이거 너무 잘 아시죠? 그리고 두 번째, A코어 체크리스트. 자, 그냥 우리가, 그리고 세 번째, 드라잉 뎁스 파일업. 이렇게 계속 이런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내 파트너가 알아들었다고 나는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그거구나. 그 말이 그거구나. 그게 나중에 늦게 깨달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A코어 체크리스트는 왜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프로와 포로를 얘기해 주셨죠? 그때 이더우 총장님이 그 강의에 많이 영상이 떠들고 유튜브에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와 포로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 영상을 보면 이 프로는 뭐냐? 정확한 내 목표 설정, 수치로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하루에 10만 포인트를 하겠다. 30만 포인트를 하겠다. 그리고 나는 하루에 3명을 가입시키겠다. 내 목표가 정확히 숫자대로 나간다는 거죠. 근데 포로는 그럼 뭐냐? 시스템을 열심히 타. 언젠간 되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겠지. 뭔가 정확한 목표 설정 없이 그냥 될 거야. 라는 사람이 포로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 일일 목표가 반드시 중요한데 그 일일 목표가 뭐냐? 바로 A코어 체크리스트라는 거죠. VOD 보기, 그 다음에 책 보기, 명단 작성, 그리고 후속 관리, 상담 등등 요게 일일 목표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드라잉 데스 파일업이라는 게 사람들이 밑불이야 밑불 그리고 내 밑에 계속 내가 관리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마다 이 형식이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다 무지개 색깔이에요. 우리가 다 각자 살아온 인생도 다르고, 우리가 결혼하다 보면 서로 다른 세계에서 다른 지역에 살고 다른 삶을 살다가 같이 합치면 많이 싸우게 되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서 맞춰가고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사는 것처럼 한 방향으로 자식이 태어나면 우리 자식을 위해서 같이 열심히 살고 자식을 위해서 잘 되게 이런 마음이 한 마음이 되잖아요. 애터미 사업도 그 한 마음 한 뜻 한 방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계속 다 무지개 색깔이에요. 이 사람은 너무 빨간색이고 파랑색, 노란색, 빨주노초 파남본데 그래서 우리가 수건대 스폰서는 이 꺼내진대잖아요. 근데 계속 시스템을 통해서 그 색깔이 다 한 색깔, 한 마음, 한 방향, 한 뜻이 되면서 우리가 이게 재심합력이 되고 같이 오늘은 우리가 30명이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35명을 늘려봅시다. 그러면서 조금씩 한 단계씩 목표를 늘려나가고 처음 장기 목표는 내 머릿속에는 100명을 잡아. 근데 우리가 다음 주에는 60명을 합시다. 그러면 너무 길기 때문에 일일 목표로 갖다가 조금씩 늘리면서 이렇게 60명이 가야 되는데 다음 주는요 무조건 60명이 되시라 그러면 사람들이요 나는 안 되나 봐. 이거 쉽지 않네. 이런 생각이 돼서 포기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스폰서님들도 그거를 알려주실 때 오늘은 내가 목표가 100명이면 오늘 26명이 들어왔어. 그럼 다음 주에는 27명 하나만 더 늘려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하나씩 늘리기 때문에 또 실패받고 거절하고 안 들어온 사람도 있고 해서 예를 들어 27명, 6명에서 그 사람들이 다 26명이 하나씩 또 전달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를 27명이다 그러면서 일일 목표를 했는데 그게 30명이 됐어요. 35명이 됐어요. 그럼 어때요? 기분이 좋아서 자신감이 생기면서 조금씩 더 발전되면서 그게 100명의 효과가 나와요. 금방 100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일 목표가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개보도, 드라인데스 파이업이 내가 개보도를 스폰서한테 상담을 할 때 나만 열심히 이거를 스폰서한테 상담을 하면 또 그게 결국 성장이 또 안 되더라고요. 제가 딱 느꼈던 거, 이 방법까지도 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지 않았었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알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와 다른 생각으로 이 개보도를 정리하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A, B, C, D가 있죠. 그럼 여기까지는 다 내 인맥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밑에 이 내 파트너가 이제 내가 이렇게 별을 가입해서 내 파트너의 소개로 가입을 했어요. B가 가입을 했는데 여기서 막 갑자기 폭발이 난 거야. 이 사람이 막 폭발을 해가지고 뭐 100명을 가입시켰어요. 그럼 막 여기가 막 엄청 조직이 커지면서 매출도 많이 뜨겠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커졌으니까 나는 여기 한 주 끝났다 하면서 여기는 완전 신경도 안 쓰고 요쪽만 한다는 거예요. 요 한쪽만.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 계속 매출이 성장돼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이 밑에 내가 잡고 가는 줄이 없으면요. 이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아파서 쓰러질 수도 있고 또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대기업도 그만두는데 애터미 또 사람들이 막 하다가 이 파트너가 또 갑자기 나 안 할래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사람 일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그만뒀어. 그러면 내가 여기 밑에 100명, 1000명 달려도요. 결국은 썩은 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 파트너한테 이제 같이 또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파트너가 만약에 소통을 안 해. 소통을 딱 안 했을 때는 선물을 주든 같이 밥을 먹읍시다 이러면서 자꾸 친해지면서 이 사람이랑 소통을 이제 친해지면 이제 선물도 주고 그리고 또 이야기도 하고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내가 도와드릴 게 없어요 이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열면 그 밑에 파트너의 이제 개보도를 이제 알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를 들어 이제 별이 가입한 A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어디 사는데요? 뭐 하는데요? 또 이렇게 다 들어요. A, B, C 다 D, E, F 다 듣다가 내가 딱 이 사람이라고 꽂히는 사람이 있으면 요 사람 한번 같이 만나봅시다. 내가 같이 밥 사줄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생장점을 내가 찾을 수 있는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요.
밥 사준다면 좋잖아, 또. 그리고 거기 또 누구 있으면 혜수야, 제가 밥 사줄게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같이 만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전화번호를 교환을 해서 내가 직접 소통을 해서 이 사람의 또 명단을 예를 들어 이 별 파트너는 이쪽으로 잡고 갔어. 근데 내가 이쪽에 이 하트라는 사람과 소통을 해. 그럼 나는 이쪽을 또 잡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계속 그래도 나의 생장점은 있는 거죠. 내 파트너들의 생장점이 있는 거고. 근데 또 어디서 또 갈등이 생기냐? 이 별 파트너가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좀 여기를 좀 잡지. 왜 여기를 잡냐고. 또 이러면서 삐그덕 또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싸우지 마세요. 오히려 스폰서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 스폰서가 이쪽을 어쨌든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쪽이 매출도 뜨고 사람이 늘어나면 요쪽에 아무리 내가 잡고 가도 이 사람의 슬럼프가 오고 계속 이게 사람이 맨날 FM은 아니잖아요. 계속 성장은 하지 않기 때문에 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가 나중에 또 쭉 성장하다가 조금 쳐져도 다 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를 해주면 스폰서가 알아서 스폰서도 자기 사업이죠. 자기의 A 스폰서도 여기 왼쪽 오른쪽이 있잖아요. 그럼 본인 스폰서가 이렇게 본인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것도 스폰서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잡고 서로 위에 아래 나 다 같이 이게 소통이 돼야지 내 사업이 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드레인데스 파일업이 내가 계속 밑에를 내가 찾고 내려가셔야지 내 좌우에 내 파트너들이 가입한 사람들이 막 폭발했다고 요 좌우가 예를 들어 폭발했어. 막 시스템을 타고 이 셀프 리더가 나오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안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500만이 들어야, 그냥 500이 들어오는데? 내가 안 만나도 알아서 하니까 500 들어오는데? 이러면서 슬슬 안주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 사람이 그만두고 이쪽에 그만뒀다. 여기서 만약에 둘 다 그만뒀어. 그러면 아무리 100명, 1000명, 10,000명이 있다고 해도요. 내가 직접 관리를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그 회원들이 내가 다 모르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내 밑에 내가 계속 내 좌우에 생장점, 뿌리를 내가 계속 만나서 후원을 하고 직접 미팅을 하면서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제 각자의 이제 라인에서 같이 윈윈하면서 또 이렇게 시스템으로 또 하면서 또 미팅을 듣고 같은 한 마음 한 방향 그리고 서로 인사하면서 소통하고 전화 소통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또 상담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상담은 뭐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상담할 게 있나 이러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일본에서 이제 일본 쪽에 파트너들을 가입을 하려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뭐 어떡해요 일본 사람을 시켜서 가입하는 방법을 내가 배워야 되다 보니까 이 사람 별로 이제 조금 알아보기 시작한 사람한테 내가 막 계속 시키니까 어때요? 막 짜증을 내겠죠? 복잡하네요. 머리 아프네요. 막 이러니까 제가 모르니까 어떡해요? 계속 이분한테 미안하잖아요. 오히려 내가 스폰서면 그거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너무 미안해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미안하니까 제가 앱솔루트 한 박스 제가 선물 드릴 테니까 조금 이것 좀 귀찮더라도 번거로우시더라도 한번 직접 해보세요 막 하다 보니까 그분이 앱솔루트를 선물을 준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좀 다시 전화를 해볼게요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앱솔루트를 주면서 배웠어. 그러니까 내 파트너들한테는 어떻게 할까요? 일본 사람 가입하게 된다. 그럼 저는 그런 경험을 배웠기 때문에 돈 주고 선물 주고 배운 거잖아요.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 파트너가 일본 가입하는 거를 저한테 상담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잘 알려주겠죠. 공짜로. 그러면 시간도 절약되고 그리고 이제 가입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주니까 이 상담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스폰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상담할 사람이 많으면 내 시간 절약과 그리고 내가 경비도 줄일 수 있죠. 그 노하우도 빨리 배우고. 그러니까 여러분 상담의 중요성을 정확히 알면 내 사업 속도가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 위에 있는 스폰서를 제가 상담을 통해서 다양하게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한테는 제가 제품은 잘 몰라. 그러면 제가 또 본부장님한테 전화해서 제품을 이제 설명을 듣고 또 어떤 분 스폰서한테는 제가 한번 비전 빡 주는 한 번 땡기는 걸 잘해. 그리고 또 그분한테 제가 또 상담을 하고, 그리고 전체 관리, 뭐 하나하나 다 하는 모든 틀에 있는 스폰서랑 또 상담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그게 다 달라요. 저도 그러니까 스폰서를 다 저한테 맞는 걸로 맞게끔 그분이 잘하는 걸로 갖다가 상담을 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 활용을 못하고 내가 열심히 그 상담을 잘 안 하면 내 사업의 시련이 또 많이 겪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애터미가 정말 시스템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신뢰 때문에 그만두신 분들도 많아요. 저도 인도네시아에서 저한테 해모임이 아니지. 저한테 이제 그 제품, 이제 세일즈 마스터가 되고 싶고, 그리고 이제 다른 네트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일본이 섞인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애터미가 오픈이 되니까 나도 이제 센터를 차리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돈으로 그 친구가 3,600만 원을 보내면 거의 1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3억 6천만 원이라는 돈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애터미의 확신, 그리고 이걸로 성공하겠다는 각오가 단단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와, 그냥 갑상선암에 걸리신 분이 해모임을 먹고 좋아져서 두 사람을 소개시켜줬는데 그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을 소개시켜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그래갖고 제가 인도네시아를 그때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엔 제가 이 상담을 제대로 잘 안 했어요. 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 잘하고 있어요. 요런 게 상담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했었죠.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3,600만 원 그 판매사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저한테 줬던 그 이제 사업을 자기 센터 차리고 하겠다는 그 친구가 본인이 다 자기 집에서 30명을 재우고 먹이고 그리고 세미나로 태우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면 엄청난 셀프 리더였죠. 근데 이 한국 분이 소개해 주신 분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문제가 터졌었냐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2년 만에 이제 제가 다 모든 게 이제 알게 됐는데 그 한국 사람이 이것 봐라 이렇게 하니까 돈이 되겠네 그러면서 저는 그때 당시에 통역사를 써야 된다는 거를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이 어설프게 그 사람도 인도네시아 말을 하는데 어쨌든 인도네시아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모든 거를 다 하게끔 이제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머리를 굴린 거죠.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말한 거를 그대로 전달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걸 머리를 굴리면서 이제 3,600만 원 중에 1,600만 원에 대한 거는 그 인도네시아 분이 세일즈 마스터가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또 2천만 원을 저희한테 보냈을 때는 그 사람이 판매사를 갔어야 되는데 이 한국 사람이 머리를 굴리면서 자기 돈이라고 거짓말을 쳤었고 그리고 명단을 갖고 왔었는데 그 명단도 자기 명단이라고 거짓말을 쳤었던 거죠. 근데 그게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모든 게 다. 그게 2년 뒤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서로 서로 꼬여가지고 이 친구는 그러니까 요 한국 사람이 물건만 준 거예요, 그 사람한테. 돈은 자기가 다 챙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 애터미는 정말 연결, 정말 신뢰 사업인데, 이 한 사람이 머리를 굴리면서 시스템 딱 한 번 타고요, 본인 좌우로 센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좌우를 키우면서 꽃돼지 얘기는 들어가지고 그래 꽃돼지지 막 하는데 나중에 진짜 계속 문제가 생기면서 왜 내 물건 저기 있는 거 난 돈 줬는데 왜 돈이 안 들어오냐 이 인도네시안 그러고 요 한국 사람은 내가 물건 다 줬자 이렇게 계속 뻥을 치고 그리고 저도 나중에 이 한국 사람이 저한테 또 무슨 거짓말을 쳤냐면 이제 그렇게 신뢰가 어쨌든 돈을 보내주는 신뢰가 쌓이니까 저한테 1,000만 원치 물건을 또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요 사람한테 줘야 된다고 빨리 여기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신뢰가 있으니까 제가 또 먼저 외상으로 이렇게 그 사람이 어차피 들어왔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 신뢰에 대한 제가 먼저 보냈는데 이 한국 사람이 자기가 이제 그 돈을 먹은 게 있으니까 요 인도네시아한테 그 물건을 주면서 그냥 자기 머리단에서는 물건만 주고 네가 팔아서 써라. 그리고 자기는 돈만 챙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다 지내서 문제가 터지면서 나중에는 이거 장난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진짜 나중에는 스폰서랑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스폰서님이 이도 총괄님 이러더라고요. 테러리스트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엔 그 테러리스트가 뭔지를 몰랐어요. 왜 테러리스트지? 막 이랬는데
그런 분은 테러리스트니까 빨리 통역사를 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통역사를 붙여야 된다는 걸 깨달았고, 나중에는 통역사를 붙였는데, 이제 투자의 개념, 이제 물고기 잡는 방법을 그때부터 이제 저보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고하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이제 늦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통역사를 붙여서 제가 했지만, 이 여자가 벌써 다 머릿속으로 작전을 하고 자기 머리를 다 굴리고 했기 때문에 통역사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고, 그리고 이 통역사는 저한테 따로 부르면서 저 한국 사람이 이상하다. 저는 그대로 전달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이 한국분은 저한테 저 통역이 지금 통역을 되게 못한다고 막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들통나니까. 그러면서 이분은 항상 자기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그러면서 저는 그 사람이 항상 하나님이 자기를 다 안다고, 하나님은 내 뜻을 알 거라고 그러면서 뭔가 계속 교회 얘기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게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거예요.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스탑이 됐었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깨달음이 생기면서 그래, 내가 다시 해보자. 그리고 내가 그 인도네시아 그 친구를 만나서 정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서 제가 다시 통역사를 한국에서 찾고, 그 다음에 제가 찾으려고 했는데, 예전에 카카오톡으로만 제가 이렇게 친구 추가가 되면서 그 카카오톡에 그 친구가 번호로 바뀌었는지 소통이 딱 끊겨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끈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찾겠다라는 제가 그 목표가 딱 있었어요. 반드시 찾아낼 거라. 그러면서 어떻게 찾지? 막 그러면서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그때 배웠던 게 인도네시아 카카오톡입니다 하면서 왓썹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알게 됐는데, 거기서 이렇게 막 키웠으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더 많이 알게 됐었는데, 내가 모르다 보니까 인도네시아면 인도네시아 문화를 알고 인도네시아에 잘하는 그 시스템으로 갔어야 됐는데, 카카오톡으로 해. 다 카카오톡으로 연결시켜. 이렇게 제가 다 복제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카카오톡이 애터미 때문에 했지만 그 조직이 다 무너지니까 카카오톡에 관심이 없으니까 카톡을 다 지우겠죠. 그러니까 연락이 딱 끊겨버린 거예요. 근데 다행히 한 사람이 이제 제가 인스타로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다행히 그 사람 통해서 또 물어보고, 또 이제 통해서 붙여갖고 소통을 했더니, 그 사람도, 나는 그 사람이랑 그 사람이 핸드폰을 바꿔가지고 연락을 안 한 지가 또 됐다 이러면서 또 놓치고, 또 이제 못 찾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지 하다가 우연찮게 제가 왓썹을 했는데 그 여동생이 딱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동생한테 나야, 나 최진아야, 너 나 기억하지? 잘 지내고 있지? 그러면서 막 사진도 보내면서 지금 너희 언니를 지금 소통을 하고 싶다 막 이랬는데, 그 친구가 잘 지내고 있어 이런 문자만 왔는데, 제가 통화를 하려고 그러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이게 어떻게 찾지 막. 그래서 또 고민한 끝에 2달 만에 정말 기적적으로 어떻게 방법을 찾았냐면, 그 한국 사람이 그때 명당 작성을 갖고 온 종이 중에 3사람께 저한테 컴퓨터에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 서류가 있는 거예요. 그 인도네시아 그 사람 3,600만 원 저한테 보낸 사람하고 그 아들이랑 그 여동생. 근데 여동생은 제가 소통을 했는데 제 문자랑 연락을 씹어버렸잖아요. 씹었는지 안 된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연락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단절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거야. 근데 아들이 효자여갖고 엄마를 같이 적극적으로 도와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그래, 얘 번호가 안 바뀌었겠지 해갖고 제가 왔어요. 그래서 걔 번호를 입력해서 했더니요, 진짜 간절하면 그 우주의 기운이 온다고 그 번호를 딱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연락을 했는데, 제가 바로 너무 기분 좋았고 영상통화로 딱 했는데, 뭔가 얘가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얘가 딱 끊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또 했는데 또 끊어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근데 저도 페이스북으로 모르는 외국 사람이 막 페이스톡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거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상하니까. 그래서 걔도 그게 아닐까 싶어서 제가 문자로 I'm 진아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콜미 막 이렇게 썼더니 그 동생이, 그 아들이 나니까 하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제 그 번역기 돌려갖고, 너희 엄마를 찾고 있다. 너희 엄마 소통이 안 된다. 내가 카카오톡이 안 돼. 소통이 안 된다. 너 지금 내가 통역사가 있으니까 너랑 전화를 하고 싶다. 지금 오늘 통화할 수 있다. 그랬더니 얘가 나 이따가 통화 가능해. 이래가지고요. 제가 드디어
통화를 하게 되고 그 엄마를 찾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모든 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랬던 적이 있었고 막 그러면서 풀었더니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친구가 2년 전에 저한테 했었던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제가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또 물어봤더니 그 말이 그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친구는 거짓말을 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그때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전화하니까 둘 다 똑같은 거죠. 그러면 그 한국 사람은 그때 몇 번, 여러 번 말이 계속 바뀌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랑도 몇 번 투닥투닥 좀 싸웠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원인이 증명되면서, 아, 나도 그 전에 내가 그때 당시에 1,000만 원 보냈는데 제가 한 750만 원 정도를 못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저한테 줬어야 되는데 못 받았는데, 나도 그거를 당했지만 다 정리했다. 너 하나를 소개시켜준 것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그러면서 나는 그거를 덮고 난 너랑 다시 성공하고 싶고 나는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렇게 딱 얘기를 진솔하게 했더니 그 인도네시아 친구도 아 나도 영수증을 다 갖고 있다. 나도 다 갖고 있지만 나도 그거 다 잊어버리고 다시 잘해보고 싶다. 대신 나는 그 여자랑 사업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 아, 그 사람은 이제 사업을 안 하고 그리고 탈퇴가 됐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소통을 다시 하면서 제가 이제 다시 인도네시아를 그 멤버들을 다시 찾으면서 그 친구가 이제 딱 저랑 신뢰가 2년 동안 신뢰가 쌓이면서 그래도 나는 너가 너무 고마웠고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 있고 너무 좋다. 그러니까 나도 너가 그리웠다 그러면서 잘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또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다 감사함으로 바뀐 게 그 딸이 되게 똑똑했었는데 그 딸이 말레이시아에서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나온다는 거예요. 요번 이제 올해 10월 달에. 그래서 이 친구도 자기 딸이 나오니까 걱정되니까 자기도 며칠은 잘 살고 있나 한국에 잘 도착했나 해서 나오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집에 묵었을 때 정말 나한테 잘해주고 비행기 공항 태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이렇게 구경시켜준 게 나한테 너무 감사했다. 그래서 너가 한국에 오면 내가 모든 거를 너가 나한테 해줬던 그 고마움을 내가 잊지 않고 내가 서울 구경시켜주고 내가 너 자는 것까지 다 이제 책임져 주겠다. 그리고 너 딸이랑 같이 나오면 내가 너 비행기 공항으로 내가 데려갈게. 그 친구가 나는 감사함을 그걸 보답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막 고맙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애터미 사업은요 결국은 보상 플랜, 마케팅 플랜을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후원을 어떻게 하느냐, 내 파트너를 어떻게 후원하고 그리고 진솔하게 그리고 정말 열심히 간절하고 그리고 서로 소통이 잘 돼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윈윈하는 사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한국에 오면 제가 다 이렇게 재우는 것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고맙다고 하고 또 제가 또 스폰서님한테 상담을 했죠. 그 룰리를 찾았고 이제 한국에 또 딸이 장학금을 받아서 여기 인하대학교에 온더라더라. 내가 막 얘기를 했더니 이제 스폰서님들도 만나주신다고 하고 그리고 또 한 스폰서님은 야 우리 집에 공실 많으니까 또 여기 재우라고 막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업은 내가 뭐 이렇게 했으니까 스폰서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막 이런 사업 진행 방식을 자랑하고 스폰서한테 알려주고 같이 윈윈하면 스폰서님도 너무 좋으니까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서 재워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이 모이는 자체가 즐거워야 되고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게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경험이 지금까지 그 시련들이 나한테 정말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구나. 그리고 상담이 참 중요하구나. 그때 당시에 테러리스트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냥 한 귀로 흘리지 말고 더 그걸 왜 테러리스트라고 했었을까. 막 그런 말이 스폰서가 가는 길 그게 결국은 그 경험이 나한테는 그 시간을 단축해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내가 그거를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았구나라는 게 생겼어요. 그리고 내가 나만 열심히 했지 내가 교육하는 방법을 모르는구나. 그리고 내가 파트너를 키울 때 이 파트너가 뭘 잘하고 요걸 어떤 게 부족한 걸 살려줘야 되는 거를 이제 내가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보는 눈이 없으면 그 파트너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나도 판단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뭐야? 내가 저도 그런 게 나만 잘하는 거, 노래도 나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고 알려주고 교육에 대해서는 잘 못했기 때문에 계속 익숙치 않다 보니까 계속 많은 시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저의 부족한 점을 이제 제가 또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교육에 대한 남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었구나.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하고 이 시스템대로 다 했지만 나만 잘했기 때문에 그거를 복제를 못 시켰기 때문에 내 성장이 더뎠었구나라는 거를 깨달으니까 이제는 그게 이제 파트너들이 어떻고 어떤 사람한테 제대로 후원을 해야 되고 이 방향을 잡아도 이게 보이니까요. 정말 여러분 매출이 확 늘어나더라고요. 정말 성장 속도가 내가 아는 만큼 내 조직도 커지고요. 내 매출도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게 뭔가 제가 스폰한테 그랬어요. 제가 말로는 설명 못 하겠는데요. 뭔가 그 수치가 딱 보여요. 그 시스템의 인원수, 딱 수치. 어떻게 해야지, 이게 되고, 스폰 잘 모르겠는데, 그 감이 있어요. 지금 감이 왔는데, 그 지지선, 딱 보이는데, 잘 설명 못 해서 했더니. 아직도 제가 감으로는 오는데, 그걸 제가 설명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해석을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르쳐줘야 되고, 계보도 상담하는 방법, 이걸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계보도 하는 방법은 알려주지 않았구나. 계보도를 그리세요. 라고만 했지. 어떻게 그려야 되고,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는지, 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디 살고, 어떻게 하고, 연락은 얼마나 하는지, 이런 거를 자세히 막 파고 알아봐서 이 파트너가 예를 들어 이 별표가 요 B라는 사람한테 그림을 그려왔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물어봤어. 질문을 했을 때 잘 대답을 못해.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이랑 자주 소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요 사람이 관리한 사람이다. 그럼 이 사람이 사업을 안 해. 그리고 쓰러졌어. 그러면 요 밑에는요. 다 이제 소통을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썩은 줄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알려주는 거를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걸 제가 이제 알면서 이제 제가 시스템을 계속 교육을 그렇게 중점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 파트너들이 그거를 알아들으니까 프로답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출은 당연히 성장을 하고 인원수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구나. 이제 또 이 시간이 또 지나면서 또 깨달음이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자꾸 애터미를 정말 공부하고 또 상담하고 행동하고 하다 보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달음이 계속 생겨요. 저도 또 깨달음이 또 생겼었잖아요. 이거였구나. 우리 여러분들도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는 그날까지 참고 기다리고 함께 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면요. 계속 성장합니다. 저도 인도네시아 보통은 그렇게 막 계속 찾고 만약에 마지막에 또 한 번만 더 물어보지 않고 또 포기를 했었으면 놓쳤겠죠. 근데 정말 어떻게 하지 하다가 갑자기 맞다 내 서류가 있었지? 그러면서 또 그걸 찾게 되고 그렇게 방향이 찾는다는 거죠. 그게 2달 만에 찾았잖아요. 근데 보통은 그거를 끈기가 없고 포기하고 안 할래요. 말아야 되겠다. 인도네시아 아닌가 보다. 이러고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모두 다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성공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까지 애터미의 효녀 심청이 샤를로즈 마스터 가수 최진아였습니다. 여러분 끄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은 답글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